도대체 언제까지 상승이 될까 아니면 언제 하락이 시작될까 되게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네.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알고 대처를 하는 게 본인의 대응 방법이 더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작년과 올해의 투자 전략은 달라야 한다. 실패 없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 시장의 7단계 사이클을 이해하라.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이렇게 분위기 이끌어주는 한 분이 왜 상큼한 목소리가 안 들리지? 네, 안 계셔가지고 상당히 시작이 어색하네요. 네. 네.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읽고 네. 너무 좋아서 바로 부동산으로 지금 가 있다라고 하는 풍문이 있던데 아닌가요? 네, 뭐 풍문이 그렇고요. 예, 오늘 계약하고 온다고 하면서 막. 예.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네네. 루카님은 참석을 못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랑 빠쇼님과 네. 오늘의 게스트인 네. 누구신가요? 이분은요. 네. 제가 2008년도부터 알았는데 그렇게 예, 오래됐어요? 따져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은 공간에서 살았었고요. 진짜요? 예, 그런 인연들이 있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터가 좋구나. 부룡님을 배출하고, 빠숑을 배출한, 예, 그런 터였구나. 예,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 네. 아무튼 2008년도부터 이분의 이제 칼럼을 제가 보기 시작하는데, 네. 그 전에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아기고님 칼럼이 제일 기억에 남았었고, 2008년도 이후부터는 저는, 예, 오늘 부룡님 모셨는데, 네. 부룡님 칼럼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칼럼 쓰신 것들을 다 프린트했어요. 다 프린트해서 제가 재본해가지고 한 3권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보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남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았던 것은 다른 분들은 뭐 그냥 뭐 경매 아니면 뭐 찍어주기, 그다음에 뭐 그냥 뭐 호재 뭐 이런 거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도 후반, 2010년대 전후만 하더라도. 네. 근데 이분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뭐 하락했던 시점들, 상승했던 시점들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당시로서는 제가 입을 쫙 벌리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던 예, 좋은 칼럼들을 써주셨었고, 다행히 또 이제 행크라고 하는 또 같은 그런 또 커뮤니티에 있어서 제가 또 직접 대면을 하면서 배울 기회가 있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채널을 만들고 제 채널에 제일 많이 출연해 주셨었고, 제가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자문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이제 부룡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시고요. 이제 신형강 대표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저희 채널은 다 아시지만 다독다독은 이 경제 채널이 아니라 인문학 채널이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이제 부지런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스터디하고 여러 가지 이런 뉴스들이라든지 정보들을 나누는 그런 깡패고요. 그다음에 깡패라고요? 제가 깡패라 했나요? 카페고요. 네. 발음 조심해 주세요. 네, 카페고. 네. 또 이제 부지런해서 또 강의 사이트를 또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지금 2번째 책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책도 원체 훌륭하셨지만, 이번 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타이밍에 나왔는데, 이 책을 읽게 되면 정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승기, 하락기 다 방법이 있구나, 공부할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왜냐면은 하루에 방송을 3개씩 찍고 계셔가지고 네. 섭외하는데 너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간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부룡님의 부동산 인사이트, 그리고 현재 부동산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살뜰하게 다른 채널과 다르게 저희는 또 부동산 전문가 아닙니까? 네네. 완벽하게 뽑아 먹도록 합시다 오늘. 네. 지금 소개가 한 5분 이상. 이런 적 처음인데요. 더 해야 될, 좀 더 하고 싶은데. 네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시죠. 예, 부지런 카페에 부룡 신영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룡입니다. 네. 저 앞에 앉아 있는데 네. 낯간지러 죽은 줄 알았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바쁜 분은 시간을 뺏는 게 아닌지
이제 뭐 걱정이 되는데. 네. 거의 모든 채널에 다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저 채널 나오신 거 보고 저희가 공부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네. 그쪽에서 말씀 안 하신 것들이 아니, 있나 해서 예, 이렇게 예. 좀 싹싹싹싹 한번. 아, 당연히 그렇고요. 네. 저희는 또 그분들하고는 또 수준이 다르잖아요. 예. 다른 수준의 말씀들을 해야죠. 네. 아, 네. 요즘 책을 내고 무척 바쁘게 지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 와이프가 연예인 같다? 거의 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거 좋아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네. 지금 이것조차도 되게 행복한 거다라고 하고 열심히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을 처음에 쓰고 이게 오픈을 할 때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예.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자극적이고 어디를 해야 된다 이것들에 조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 내용의 그 흐름을 담담하게 적어놓은 이 내용이 이 사람들한테 먹힐까 관심이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장점인 게 이런 거다 보니까 예.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반응에 대해서 좀 상당히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조금 네. 반응이 오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 네이버 책에서 이제 이 책을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 책에 이제 그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베스트셀러. 붙어 있어요. 이게 네.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책들은 주식의 주자만 붙어도 베스트셀러가 붙는데 부동산 책 중에는 상위 순위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책입니다. 예, 부동산 책 중에서는. 현재 나온 책들 중에 네. 네. 베스트셀러 딱지가 붙은.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말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또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막 사람들이 어떤 걸 사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골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라는 주제로 책을 쓰신 계기가 있다면 뭘까요? 일단은 뭐 수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만나봤을 거잖아요. 네, 만나봤는데 그렇죠. 네. 만나보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크게 느꼈던 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다. 바뀌어져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많이 바뀌어져 있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뒤처져 있는 분들이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나는 이제 뒤처졌다. 뭐 벼락거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뒤처져 있다라든지 또는 자괴감에 빠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에 빠진 거 말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 빨리 이걸 따라잡아야 돼. 이런 분들이 행동이 막 조급한 거예요. 네. 되게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 옛날에 그 비슷했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라는 건 길게 하면 되는데 네.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나 싶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시기마다 다 투자하는 방법들이 다 있고 네. 그다음에 하락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분명히 투자하는 방법들은 되게 다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좀 시기별로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덧붙이면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네. 제가 그때 2017년 6월에 첫 번째 책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됐나? 근데 그 카페에 저의 그 내용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 어떤 댓글이 그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네.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닥칠 침체기에 대비하겠습니다. 2017년에 쓴 네, 책을 2017년에 쓴 책을 네. 보고 그렇게 쓰신 거예요. 네, 네. 다른 분들은 그냥 칭찬해주는 글이 되게 많았는데 예. 그 글이 딱 오는 순간 이거 뭐지? 내가 잘못 썼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닌데 나는 분명히 상승장에 관련되는 거를 약간 돌려서 귀뜸한 건데 네, 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내용 자체가 조금 더 깊고 디테일하게 한번 쓸 기회가 있다면 이거를 써봐야겠다. 네. 바로 그 댓글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번 책으로 나온 거죠. 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잠깐 얘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네. 빨리 먼저 어떻게 이 책을 읽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된다. 첫째, 쌀 때 산다. 둘째, 싸게 산다. 쌀 때 산다는 것은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 주기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사고 팔 줄 안다는 뜻이고 싸게 산다는 것은 경공매 또는 급매로 사는 법을 안다는 뜻이다. 둘 다 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둘 중 하나만 잘해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초심자가 접근하기 수월한 쪽은 쌀 때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가 쌀 때인지 모른 채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래서 꼭지에 사서 후회하고 바닥에 팔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한다. 나 역시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수를 좀 덜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를 만났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사이클을 7단계로 나누어서 언제 가격이 오르는지, 언제 가격이 하락하는지 자세하게 안내한다.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로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 현상을 설명하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투자 기회들이 있는지도 설명한다. 그뿐인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가격을 비교하고 분석해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준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다. 이제라도 읽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이런 내용을 몇 년 전에만 알았어도 정말 좋았을 걸 이라는 좀 안타까움. 하지만 괜찮다. 사이클은 돌고 좋은 기회는 반드시 또 올 테니까.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좋은 기회들을 놓쳤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다음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으면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릴 만한 네. 그런 내용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 네. 책이. 아시형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전 지난번 책도 워낙 훌륭한 책이었었는데 그렇죠. 전 이번 책이 더 좋았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시기에 너무 딱 맞는 책이어서 맞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너무 좋았었고요. 이 책의 이제 에필로그가 이제 하락장을 무서워하지 말자였었나요? 네, 그런 식으로 썼죠. 예, 하락장을 두려워한다면 투자자가 될 수 없다가 에필로그인데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대표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장에는 상승해서 겁나서 못 사고 하락장에는 또 하락한다고 못 사고 네. 그러니까 결국 못 사거든요. 근데 이 책은 상승장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하락장에는 또 이렇게 하면 되고 7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7가지 사이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다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아까 부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그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진짜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사례들과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을 못 하시는 초보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랬구나 그냥 그리고 한번 접근해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나중에 해야 될 것들 그것만 딱 구분할 수 있어도 전 성공적인 독서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런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서평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피드백 많이 받으실 거잖아요. 출간 이후에. 네네. 어떤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사실 먼저 출간 전에 네. 모니터링을 좀 했었어요. 일단 네네. 출간 이후보다 예, 예. 출간 전에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그때 모니터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의 반응이 예. 지금 상승장 후반부라고 하던데 네네. 상승장 내용을 지금 써놨지 않느냐, 왜 하락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쓰지 않았느냐, 이런 분들의 얘기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를 여쭤보니까 예. 매도 시기를 알고 도망가기 위해서다. 아. 약간 이런 표현의 뉘앙스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 근데 예. 저는 이제 그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 빠시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에 마지막에 에필로그에다 그걸 그렇게 썼던 이유가 하락장이라서 피하고 그리고 또 상승장이면 너무 올라서 못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평생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리고 이 내용이 내가 사는 동네는 하락장일지 몰라도 다른 동네는 상승장 초기이거나 중반부에 더 접어들었을 수 있다. 예. 그럼 이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조금 그 생각을 해가지고 뒤에 에필로그를 적었고요. 처음에는 되게 걱정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이 과연 먹힐까? 네네. 조금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좀 해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서,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했던 건 첫 번째 책을 좀 쉽게 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두 번째 책은 조금 더 어렵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아야 되고. 예.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그런 표현은 많지 않아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지금 시기가 딱 그런 고민을 할 때인 것 같아요. 너무 네. 좀 가격은 많이 오른 것 같고 네.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입장에선 이거를 최대한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팔고 하락장이 오기 전에 좀 팔고 좀 나는 지켜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많이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이 도대체 언제까지 상승이 될까 아니면 언제 하락이 시작될까 되게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그런 안도감을 좀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네.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진짜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알고 대처를 하는 게 본인의 대응 방법이 더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럼 그 책에서 그 말씀하신 7가지의 사이클 네. 보통 한 4개 정도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과거까지는 그렇죠. 네네네. 근데 7개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딱 4단계인데 우리 보통 시장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꼭 부동산 말고도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한 4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보면 딱 그려놓고. 예, 4단계 정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 사이클을 보면서 사이클이 이러구나라고 하는 무슨 사지선다형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뭔가 이 시기에는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네. 상승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승장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투자하는 거는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데나 사도 된다. 오른다. 그러면 그 전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회복기다. 네. 그 침체장에서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이 회복기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보자. 이 두 꼭지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침체장 다음에 오는 그 회복기를 사실상 2단계로 나눈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복 준비기. 네. 그래서 이때 이러이러한 신호가 있다더라. 그리고 그 시점이 경과가 되게 되면 회복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어떤 투자가 좋겠더라.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상승장이 지금 현재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제 상승장 후반부예요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분들이 상승장 후반부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곧 하락기가 오겠네. 네. 그래서 이게 또 잘못된 인과관계로 흘러가는구나 싶다 보니까 이 상승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제 아까 그 일반적인 상승기라고 썼던 부분을 가지고 좀 나눈 거죠. 상승기, 네. 그다음에 확산기, 네. 그리고 급등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눴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나눠주시고 네. 그 시기별로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나눈 부분들을 네.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지금이 도대체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네. 네. 그리고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지금은 저희가 지금 어디 정도로 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다들은 상승장은 지금 들어섰다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승장은 들어섰다라고 알고 계신 상황에서 그럼 무슨 단계냐라고 했을 때 제가 책에서 표현했던 거는 확산기와 급등기거든요. 예. 근데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도모하기 위해서 뭐 상승기, 확산기, 급등기 이렇게 구분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 그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건 없다고 봐요. 사실상 지금은 확산기와 급등기가 어느 정도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상승을 하게 되면 입지가 좋은 곳이 먼저 오르게 되고 입지가 좋은 곳이 먼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주변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다 싶은 것들 그러면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이 올라가는 확산기가 생기는 거고 네. 그 제가 표현했던 급등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든 동네가 갑자기 급격히 오르는 걸 의미하기보다는 네. 설마 여기도 올라? 라고 했던 지역마저도 네. 급격히 오르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급등기라고 저는 정의를 했던 건데 예. 지금 그 확산기와 급등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주변부에 해당이 됐던 노도강이 급등을 했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 일부 지역들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여기까지 오를까라고 했던 동네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확산기와 그다음에 급등기가 지금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올 사이클의 다음 순서가요. 네. 그 다음에가 침체 하락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부터는 저는